광복 70주년 연중 기획 다시 보는 문화영화. MC 최대환 기자. 왕후의 밥 거린의 찬이라는 문구 기억하십니까? 가난 속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는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수필. 김소운의 가난한 나라의 행복에 나오는 잊지 못할 표현. 행복이란 말의 의미는 시대와 개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먹고 살만하게 되면 지난날의 가난은 잊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하지만 가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빛났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다시 보는 문화영화는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가난을 함께 이겨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자막. 검은 바탕에 흰 글씨 가난을 이긴 부부. 바뀌는 화면, 멀리 있는 야산 아래 몇 채 초가집이 보입니다. 충청북도 청원군 강매면 중봉리. 이 중봉리 마을에 3대를 이어오며 가난이란 유산만을 물려받은 채 품팔이로 살아오는 하사영 씨. 지게지고 좁은 흙길 걸어 단칸 초가집에 들어서서 호박잎 다듬는 가족을 봅니다. 노모와 나이 어린 동생들, 그리고 갓 시집온 19살의 부인 신씨. 이렇게 5 식구가 초군 목피로 목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초가집 양철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작은 밥상에 5 식구 머리가 맞대어집니다. 호박잎 사기를 넣은 보리죽이 남아 아무 불평 없이 먹어야 하는 이 식구들. 반찬 없이 숟갈에 걸쳐 입으로 들어가는 시래기 한 오래기. 하씨는 이 처지를 언제나 되풀이할 수 없어 어느 날 비장한 결심을 했습니다. 심각한 표정. 가물거리는 호롱볼. 여보, 내 말을 잘 들어보. 내 며칠을 두고 곰곰이 생각했는데 우리 한 3년만 헤어져서 합시다. 이렇게 살아봐야 아무 희망이 없을 것 같소.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한 3년간만 남의 집 고용살이라도 해서 농사지을 밭마직이나 장만해야 되겠소. 그렇지만 어떻게 당신이 머슴살이를 해요? 여보, 우리 처지가 지금 그런 걸 가릴 때요. 우리 죽은 셈 치고 그동안만 헤어져서 합시다. 정말 미안하오. 당신 그동안 한 3년간만 친정에 좀 가 있어주구려. 응? 소쿠리 들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창호지 밖에서 엿듣는 시어머니 걱정스레 지나갑니다. 옥수수 밭과 넓은 마당에 있는 집 쌀이비로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아내와 헤어진 하씨는 강원도 춘천 땅의 어느 부잣집 머슴살이로 들어갔습니다. 지게에 퍼담는 퇴비, 수부 견고 또 그 위에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지게지고 쟁기를 달고 앞에 가는 소 뒤를 지게를 지고 따라갑니다. 일년에 쌀 4가마를 받기로 한 하씨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술, 담배도 끊었습니다. 그러나 하씨는 잠시도 아내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집살이. 하씨의 부인도 남의 집 식모살이로 들어갔습니다. 마당 쓸고 쌀 씻고
웅크의 주인 마님 빨래 하나 가득 담아줍니다. 같이 맞들어 머리에 이고 빨래하러 갑니다. 먼 타양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하며 신여인은 고달픔을 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천성이 부지런하고 얌전한 신여인은 곧 주인 내외의 눈에 들었습니다. 훌배는 남편. 두 부부는 재집일을 하듯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일했습니다. 이에 하씨의 주인은 세경쌀을 약속 외에 매년 한 가마씩 더 올려주었습니다. 하씨는 너무도 고마워 더욱 뼈가 부서져라 하고 일했습니다. 하씨 앉아서 지푸라기 꼬고 나무찜도 나릅니다. 여인은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다가 강 건너를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웃으며 마주보는 부부. 주인 댁에 인사하고 새 옷 입고 고향으로 가는 보따리 하나씩 들고 다시 한 번 또 손잡고 인사하고 집 밖으로 나옵니다. 고향 강가에 보이는 붉은 흙밭. 이들 부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고향인 중복리 조천내가에 버려진 황무지 200평을 샀습니다. 목매간에 그려진 내 땅을 가진 부부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이들은 필요한 줄 모르고 밭 가꾸기에 온갖 정성을 쏟아 가꾸고 또 가꾸었습니다. 이렇게 하길 몇 달 만에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었습니다. 하씨는 어릴 때 채소 장수를 한 경험을 살려 멀리 대전까지 나가 품질이 좋은 배추 씨앗을 사다 정성껏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알뜰히 가꾸어 좋은 채소를 얻게 됐습니다. 어린 배추 뽑는 하씨. 하씨 부부는 이 채소들을 거두어 이고지고 오리길의 조치원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장날이면은 힘든 줄도 모르고 하루 3번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고 꼬박꼬박 저금했습니다. 대화하는 부부. 남보다 먼저 채소를 운반하기 위해서 자전거도 마련했습니다. 미역 가게. 하씨는 아내의 해산을 위해 처음으로 미역을 샀습니다. 새끼줄에 매단 고등어도 삽니다. 강가 기슭에 있는 움막. 그 안에 누워있는 아내와 아기를 보여줍니다. 하씨는 아들을 낳아준 아내가 그저 대견스럽고 고맙기만 했습니다. 이 어린 것에게는 결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지난날에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는 것입니다. 옛날 교실 모습.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던 어린 사용이는 도시락을 쌀 수가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는 하영이. 점심시간이면은 하구들의 시선을 피해 허기진 배를 물로써 채우곤 했습니다. 작두 펌프로 끌어올린 물을 구부려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햇살 비치는 텅 빈 운동장 나무 아래 혼자 앉아 흙을 만집니다. 결국 사영이는 5달치 월사금 2원 50전을 내지 못해 2학년 때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손잡고 나옵니다. 하루에 곰을 담고 배고픈 서름 앞엔 창피도 없었습니다. 사영이는 버린 과일 껍질을 마구 먹어치우며 하루 종일 고물을 주워 팔았습니다. 그리고 번 돈은 꼬박꼬박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곰을 집어넣습니다. 부대자로 어깨에 메고 잔돈푼 받아가고 사영이는 하루 베개의 길을 돌며 엿장수도 했습니다. 헌 고무신 엿통 밑에 받아놓고 한 토막 잘라줍니다. 어린아이는 두 손을 벌려 엿을 받고 있습니다. 사영이는 중국 사람들의 채소를 받아 팔았습니다. 어째서 다 같은 땅에서 유독 중국 사람들의 채소만이 크게 잘 되는가 하고 이상히 생각하며 그들의 채소 가꾸는 방법을 눈여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고 돌아오는 길엔 빈지게 나무를 꼬박꼬박 해다 팔았습니다. 찢어지게도 가난했던 그의 어린 시절. 기쁜 회상에서 깨어나는 그는 이 자식에게만은 몸서리치는 가난을 절대 물려줄 수 없으며 악착같이 벌어 훌륭히 공부시킬 것을 부인과 함께 굳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아내 자라고 눕히고 입을 덮어줌. 그러나 고생을 낙으로 알고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 부부에게 뜻하지 않은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갑자기 주저앉는 남편, 놀라 뛰어오는 아내, 남편을 끌어안습니다. 하 씨가 지나친 과로와 영양실조로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폐결핵이라는 의사의 선고를 받은 하 씨와 부인 신여인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리어카의 남편을 눕혀서 끌고 갑니다. 하 씨는 사경을 헤매면서 나는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을 수 없다고 굳게 마음을 다져먹으며 무서운 병마와 싸웠습니다. 괴로워합니다. 자전거에서 내린 아내. 닷새마다 주사약을 사야 했습니다. 남편의 병관을 하기 위해 끼니를 걸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신여인은 물만 보면은 배불리 마시는 것이 어느새 습관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벌컥 마시는 여인, 바라보는 약국 주인. 남편을 꼭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신여인은 주사 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씨는 이런 신여인이 불쌍하고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남편 얼굴 어루만져 줍니다. 신여인은 남편의 약값을 위해 소중히 길러온 머리까지 잘라 팔았습니다. 그리고 목이 붓도록 채소 행상도 계속했습니다. 앓고 있는 남편에게 생선 토막이라도 먹이고 싶었지만은 그런 돈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비록 반찬 없는 보리밥이지만은 정성스럽게 시중드는 신여인. 여보, 어서 드세요. 당신 요새 많이 좋아지셨어요. 고맙소. 다 당신 정성 때문이요. 당신도 밥을 가져와요. 같이 먹읍시다. 전 시장에서 먹고 왔어요. 어서 드세요. 어서 가져오라니까. 응? 여보, 저 수저만 가져와요. 난 별로 밥 생각이 없구려. 자, 어서 빨리 가져오라니까. 먹고 왔다는데도 그러네요. 뭐 밥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아세요? 어서 잡수세요. 가서 가져와. 네, 그럼 가지고 올게요. 밥그릇 들고 온 아내 상에 놓지 않고 그냥 바닥에 놓습니다. 이상한 눈길로 바라보는 남편. 여보, 당신도 상에 올려놓고 먹구려. 응? 네. 여보, 숭늉 좀 있어? 네, 있어요. 아내 일어서 남편 심부름 나간 사이 아내는 나가 있고 남편은 젓갈 넣고 아내 밥그릇에 숟가락을 넣어봅니다. 밑에 나타나는 작은 접시. 한 그릇 보리밥에 숨겨진 아내의 이 정성. 울먹입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은 병이 많이 드시고 빨리 일어나셔야죠. 난 괜찮아요. 여보, 난 죽지 않소. 절대로 죽지 않는다니까. 고마워요. 리어카의 대파가 가득. 엄마 등에 업혀다니며 뙤약볕에 고생하던 아기가 이제는 국민학교에 다니며 부모를 돕게 됐습니다. 드디어 10년 목표인 100만 원을 찾은 업적 부부는 하면 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몸소 터득한 것입니다. 오랫동안의 운막 생활을 청산하고 새집도 마련했습니다. 세 동으로 시작한 비닐하우스는 8동으로 늘어났고 다시 1년 후에는 무려 16동으로 확장되어 이제는 채소를 추록으로 운반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연간 83만 원의 순수익을 올려 전국 소득증대 경진대회에서 1위로 입상되어 대통령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하상희 씨 같은 일환부는 우리 농촌의 하나의 등불이요 희망이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자기의 농토라고 한 뼘의 농토도 없는 자본이라고 단돈 한 푼도 없는 순 맨주먹을 가지고 내가 한번 농민으로서 성공을 해보겠다 하는 이런 결심을 먹고 여러 해 동안 꾸준한 피눈물 나는 이러한 그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건 하상희 씨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모든 농민들이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이러한 노력을 한다면 전부가 성공할 수 있다. 빈 주먹으로 무서운 가난의 바위돌을 깨고 가난을 이긴 이들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가난처럼 무서운 적은 없다고. 그러기에 이들 부부는 자신과 마을의 풍요를 위하여 화면 멀리 보이는 언덕으로 일터를 향해 가는 두 사람 보입니다. 삽을 어깨에 메고 즐겁게 걸어갑니다. 이상으로 광복 70주년 연중기획 다시 보는 문화영화 가난을 이긴 부부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영상해설사 이성화였습니다.